입시를 보다입니다. 2016 입학전형 시행계획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시립대입니다. 내년 시립대 주요 사항 및 변경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시립대는 이미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올해부터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반영되는 부분에서 뭐 변경점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변경점으로 볼 만한 게 이제 크게 4가지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고 교과에 대신 정성평가가 반영된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2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앴다. 올해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의 반영 비율을 기존의 70에서 80%로 상향한다. 그리고 정시에서의 모든 계열에 대한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대신 가산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주요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시립대 교과 전형 한번 보죠.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올해 기준에서 18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늘립니다. 236명이고 자격 요건은 재수생하고 현역생, 재수생하고 이제 졸업 예정자라 불리는 현역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올해까지는 10명 추천이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2배로 늘립니다. 20명 추천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전형이 좀 바뀐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즉 교과 90의 정성평가 10%가 내년부터 반영이 됩니다. 올해까지 교과 100이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석차 등급 90%의 진로 선택 10%였는데 석차 등급의 비율이 80%로 10% 좀 줄어들었죠. 진로 선택은 10% 그대로 갖고 가고, 그럼 정성평가에서 뭐를 보냐? 교과 영역 중심의 학업 역량이라고 일단은 시행 계획안에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와 교과 이수, 그리고 이제 학습 관련되어 있는 평가를 하겠다. 그럼 학습 관련된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트까지 반영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세트까지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 고교별 20명으로 늘린 게 나름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교에 내신이 조금 애매한 친구들, 그런데 그냥 요거까지를 따져봤을 때는 단순 일반고에 평범한 1등급 후반대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해볼 만하다. 할 수 있는 2등급 뭐 초중반까지를 한번 다 보겠다. 뭐 이렇게 좀 의도로 볼 수도 있어요. 세트까지 만약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 세트가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인문계열은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3합 7, 자연 1, 자연 2로 이제 자연 계열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자연 1은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 그리고 과학, 과탐 한 과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3합 7. 자연 2는 국수형 과 3합 7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 다 폐지되잖아요. 선택 과목이 싹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국수 영탐 한 과목으로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 혹시 너무 우리가 빡빡한 게 아니냐 해서 체조도 완화해줍니다. 3합 8로. 그 이 3합 8로 체조를 완화해주면 같은 체저를 갖고 있는 학교가 홍익대예요. 홍익대의 체저하고 거의 동일한 체저 요구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후해지죠. 그러면 이게 고교별 20명이라거나 저 추천 인원하고도 분명히 저는 다 연동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저를 완화해서 허들을 낮추고 그 안에서 정성평가 10%라고 하는 걸 반영을 통해서 단순 우리 숫자로만 애들 뽑지 말고 그 숫자 이면에 훨씬 역량이 있어 보이는 애들을 골라내자,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지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요 모집 요강을 나중에 보셨을 때 충분히 이게 오해가 가능한 그 여지들이 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학교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년에 시립대 이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서평가 10%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시 모집 요강에 나올 테니까 그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고, 학폭은 올해부터 반영했습니다. 1에서 3호는 1점,
4에서 5호는 10점, 6에서 7호는 20점, 8에서 9호는 30점, 총점 기준에서 감점 처리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1, 이게 면접형이고요. 2, 이게 서류형입니다. 우선 면접형부터 보면 1단계 서류 3배수. 그리고 면접을 50% 반영하고 있어요. 면접 반영률이 이렇게 꽤 높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한국 외대와 거의 동일한 면접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 요소가 좀 틀려요. 학업 역량이 35%, 잠재 역량이 40%, 사회 역량이 25%입니다.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학업인데 일단 시립대에서의 정의한 학업은 고교 기초 학업, 그리고 대학 전공의 기초 소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이 내신, 여기에 전공 기초 소양이라고 하면 요게 바로 제가 보는 이제 교과 이수겠죠. 예. 지원하는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뭐 우리만 성취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학업 역량에서 같이 보겠다. 잠재는 전공 수학의 열의, 통합적 문제 해결. 전공 수학의 열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로 탐색, 뭐 관련된 활동 이런 것들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있느냐. 그리고 사회 역량은 우리는 공동체 역량. 예, 여기에 이제 뭐 협동학습 능력 얘기하는데 이게 다 원래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진로, 공동체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업이 35, 진로가 40, 공동체가 25%. 내년에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일단 진로 혹은 뭐 잠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어 보이는데 대학 전공 기초 소양이라는 교과 이수나 이 관련된 교과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진로 역량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는 일반적인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기준선에서는 50%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립대에서의 이 서류평가 요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인 그 서류평가 요소에 직접적으로 1대1로 매칭하시면 안 된다. 요거를 조금 분리해서 다 좀 쪼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적 사고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적 윤리 의식.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제출 서류, 생활기록부에 대한 진실성 기준에서 1인당 약 12분 정도 면접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류 확인이에요. 서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학폭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로 반영을 합니다. 올해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입니다. 이제 서류 100% 전형이고 평가 요소를 보면 앞에 있는 면접형에 비하면 학업 역량이 오히려 더 적어요. 35인데 얘는 30%잖아요. 잠재 역량을 무려 50%로 보고 사회 역량 20%는 똑같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면접형에 비해서 학업 역량을 조금 보는데 왜 서류형일까? 그 이유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굳이 서류적인 요소에서 학업 역량을 많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하 모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갖고 있어요. 이하 모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희대학교 이하 5. 다만 경희대학교는 말씀드리지만 탐구 2과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난이도가 좀 더 높긴 하지만 탐구를 뺀 국수형 기준 했을 때는 동일한 요구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꽤 높은 최저를 종합전형에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수능 최저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학업 역량의 일부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서류적인 요소에서까지 학업 역량을 많이 볼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잠재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수능 최저가 없어져요. 미적용하죠.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에서 비율이, 반영 비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꼭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시립대에 내가 종합전형 서류형을 좀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올해의 서류평가 요소보다는 학업 역량 비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은 예상하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시립대학교에 올해 수시 모집 요강 확인하시면, 매년 모집 요강 확인하시면 시립대가 이 인재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종합전형을 이제 활용하실 때
학생들이 이제 이 진로 관련된 활동들을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행정학과를 쓸 거야, 아니면 경영학과를 쓸 거야. 그러면 경영학과에서 내가 종합적으로 유리하게 하려면 경영 관련 활동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정도 아니면 뭐 국제고 정도, 저는 자사고도 이제 전국고 자사고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데 그 정도급 특목 정도가 아니면은 학교에 이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뭐 어떤 특별 활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고에서. 그러면 뭐 진로 관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들의 생활기록부들을 보면은 일반고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내보면 되게 다 비슷합니다. 예, 되게 다 비슷해요. 그 안에 있는 뭐 세부 내용이나 본인이 노력한 어떤 탐구 활동, 발표 활동들의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냥 동아리 이름, 어떤 활동 내역 이런 걸로만 딱딱 정리해보면 이 학교나 저 학교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진로 관련 활동, 그러니까 내가 종합전형을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뭐 탐색 활동들을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걸로 뽑느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시립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립대 종합전형의 이 인재상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행정학과 그냥 딱 정했어요. 국영수사 교과 성취도 우수한 학생,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애 뽑겠다, 그러니까 이런 애를 뽑겠다라고 그냥 시립대는 딱 정리를 했는데, 대다수의 다른 학교들의 어떤 인재상 혹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요소하고 거의 유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 중에 내가 어떤 걸 잘해야 되고 이 학과는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100%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다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관련 교과목 아니면 어떤 역량,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일단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학교의 동일한 학과를 종합전형으로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 이런 거를 좀 매칭해서 써본 친구들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그 부분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시만 들어드릴게요. 경영학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수리적 분석력, 정보 활용, 그리고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외국어 역량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가능하면 도정신을 갖춘 학생. 일단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된다. 사회 통합형 리더십, 팀워크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한 학생을 우린 경영학부로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대표적인 학과 중 하나가 컴퓨터죠. 컴퓨터공학부 오해 아닌 오해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정리해놨습니다. 수학, 기초과학, 그리고 외국어. 그러니까 일단 수학과 영어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나 정보과학,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정보과학 기술에 내가 흥미가 높다. 그런 거 독서 활동을 했던 뭘 했던. 그리고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다음 의사소통이나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면 시립대에선 컴퓨터과학부에서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준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국사학과 역사 관련 교과목, 그리고 언어 교과목. 그러니까 역사만 잘해서도 뽑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고 하면 타 과목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립대에서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임재상만큼은 어느 학교든 저는 다 적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가이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최소한은 갖고선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매칭해서 된다? 그러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나. 이제 일반적으로 시립대가 인문계열 학과보단 자연과학계열 학과를 훨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계열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정보일 수 있다. 또 뒤에서도 보시면 도시과학계열에 뭐 도시사회, 뭐 특히 건축은 기초교과, 수학, 영어, 과학, 일단 이게 좋아야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공학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이나 사회관계 능력, 성실성, 그러면은 여기는 출결부터 봉사가 된 성실성도 본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시립대를 지원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인재상들의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생활기록부와 내 성향이 어느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에 좀 더 잘 맞지? 이런 것들은 한번 미리 확인할 수 있죠. 일종의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 시립대에서 얘기하는 인재상을 저는 종합전형에서의 이제 MBTI 요렇게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전형에서의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MBTI 같은 거야. 어느 정도가 매칭이 되면 이 학과 쓸 수 있어.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일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들 한번 참고해서 꼭 봐주시고, 이제 논술 전형. 논술은 올해까지는 논술 70에 교과 30이었는데 내년에는 논술이 80%, 교과가 20%로 교과 반영 비율을 낮췄어요. 유형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자연계열만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 4문항이에요. 그래서 수학교과인데 수학,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까지 수학과 관련된 전체 교과 범위에서 문제를 다 냅니다. 내년에도 아마 유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생각은 하지만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교과 반영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를 빼먹었지만 일반 교과 전형에서 활용하는 교과 반영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논술로 거의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왜냐면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게 논술 점수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논술을 단 1점이나 더 많이 맞추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데 내년에는 심지어 비율이 80%가 된다?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전학년 전교과 등급은 현재 이제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만 반영을 하니까 반영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논술로 거의 뽑힌다. 생각보다 논술 난이도 꽤 높습니다. 시립대. 학폭 보시듯이 감점 처리 방식 취하고 있고요. 정시 전형은 가군, 나군, 다군 해서 인문자연 계열은 640명인데 나군에서 요 스포츠 과학이라고 해서 면접하고 실기가 있는 스포츠 과학 계열은 따로 나군에 30명 별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올해 670명이었고 내년에는 651명이 되겠죠. 인문자연계는 수능 100%고요. 학폭은 이제 동일하게 감점 처리 방식 취하고 있고요. 시립대가 이 수능까지 가게 되면요, 계열이 되게 복잡합니다. 인문 1, 인문 2, 인문 3, 자연 1, 자연 2, 자연 3, 뭐 음악, 디자인, 조각, 스포츠. 계열별 모집 단위들이 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과를 일단은 체크를 해서 어느 계열에 맞는지를 보고 그 계열에 맞는 반영 비율을 보셔야 돼요. 조금 복잡하죠. 근데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올해까지는 인문 자연은 1, 2, 3, 1, 2, 3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눠 놓은 걸 내년에는 이제 2개로 조금 줄였다. 그래서 인문 1, 2, 자연 1, 2로 분리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게 올해 나오는 이 정시 입시 결과를 내년에 내가 수능을 본 이후에 직접 매칭이 또 어렵다. 왜? 반영 비율이 또 틀려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좀 문제점이 생기게 또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하다. 그래서 정시까지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너무 작년 입결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 탐구는 인문은 사탐, 3% 가산점, 자연계열은 과탐, 또 3%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입시를 보다 시립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